자, 우리가 근거계수의 관계라고 배웠던 게 딱 두 가지 있었지. 합 그리고 딱 곱만 배웠어. 자, 그래서 합하고 곱이 뭐야? 우리가 이런 거를 근의 공식을 통해서 증명을 했었다. 2a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우리 어떻게 했어? 얘네 둘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근을 가지는 거잖아. 이렇게 두 개의 근을 더해버리면 두 개의 합이 마이너스 2a분의 2b 이렇게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사라져서 그지? 그래서 여기서 2하고 2를 날려버리면은 마이너스 a분의 b 즉 그림으로 외워. 여기서 최고차 함계수가 1이니까 얘분의 얘를 하고 x의 개수를 하고 1분의 3이지. 그러면 3인데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 부호를 한번 바꾸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최고차항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하고 너분의 너라고 부르게. 너분의 너하고 마이너스 붙여라. 그래서 두 분의 합을 마이너스 3 이렇게 딱 불러주고 그 다음에 곱하면 요거분의 요거지. 왜? 이것도 근의 공식을 그냥 두 개의 근을 곱해버린 거잖아. 그치? 말 그대로 두 근의 곱을 구하면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에서 4ac b제곱은 날라가지. 2a분의 4ac래. 그래서 2a분의 4ac에서 약분할 거 뭐 있어? 2a 전체를 약분할 수 있지? 아, 여기는 제곱이죠. 제곱되지. 제곱. 여기 4되지 4. 분모는 4. 그래서 4 약분되고 4랑 a도 하나 약분돼서 a가 하나 남지 여기. 그래서 a분의 c가 두 근의 곱이 되지. 그래서 두 근의 곱이 실제로 구하면은 a분의 c 그냥 너분의 너 하면 두 근의 곱인 거야. 최고차항 계수분 해성사 이렇게 기억하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그림으로 외우는 거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 항상 그래. 두 근이라고 문제에서 언급하는 순간 무조건 근각계수의 관계사용해. 알겠지? 자,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자, 그러니까 이 합과 곱을 이용하면 우리한테 항상 뭘 물어보냐면 제곱의 합도 물어보고 세제곱의 합도 물어보고 세제곱의 합도 물어보지. 그 다음에 이런 거 베타분의 알파, 알파분의 베타 뭐 역수를 시켜서 둘이 나눠놓던지 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그런 거를 구하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물어볼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런 3번 같은 유형도 있지. 3번 같은 유형 이런 거는 이제 합과 곱으로는 구할 수 없고 얘네들만으로는 구할 수 없고 우리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알려줬으니까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지. 대입해가지고 2차식을 끌어내서 요 2차식에서 알파 제곱 값을 1차식의 형태로 최대한 차수를 낮추는 거지. 최대한 차수를 낮춰서 나타내라. 그런 식으로 배웠어. 자, 그래서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몇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3배 합곱 써야겠지?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 합곱 이거 써야겠지? 그래서 합이 마이너스 3이고 곱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27이고요.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8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45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알파분의 베타, 베타분의 알파 뭐 순서는 바꿔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푸는 거지. 둘이 통분하는 거지. 통분해서 알파 베타.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자, 이렇게 곱해가지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자,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자, 여기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니까 바로 쓰자. 구한 건 바로 써. 그 다음에 합의 제곱 마이너스 2짠짠. 합의 제곱 마이너스 불곱.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합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을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곱을 곱해주면 되지. 그치? 자, 그렇게 해서 9 빼기 마이너스 4니까 9 빼기 뭐라고 해야 되나 9 더하기 4니까 얼마야? 13이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3이니까 답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밖에다가 빼고 2분의 13 이렇게 딱 적어주면 되지. 끝? 그치? 자, 그 다음에 베타 제곱, 알파 제곱 얘네들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근은 대입할 수 있다. 항상 이 생각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근과계수의 관계 합과 곱만 애들이 따지다 보니까 대입할 생각을 잊어버려. 중학교 때 했잖아. 그치? 중학교 때 무조건 근이라고 하면 대입할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2는 0. 자, 이렇게 나타내고 알파 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2를 누구 대신에 쓰냐? 알파 제곱 대신에 쓰면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2. 자,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4알파 하면 알파 2 더하기 1하면 3.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1차식으로 차수를 낮춰버렸지.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얘도 그렇게 나타내고 얘도 어차피 왼쪽이랑 똑같은 형태니까 베타 제곱도 마찬가지로 얘도 대입해서 베타 제곱 플러스 3베타 마이너스 2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2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똑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베타로만 바뀐 식으로 베타 플러스 3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바로.
알겠지? 그래서 하나 계산했으니까 자 요것도 계산할 수 있지. 알파 베타 자 전개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자 그렇게 계산하면 3 묶이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타나고 이게 그 다음에 플러스 9 이런 형태가 되지. 그치? 여기에서 알파 베타가 얼마?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되지. 끝.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플러스 9니까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지. 그치?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됐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쓰지 말고, 이거 넘어가서, 너무 흥건해져요. 자, 자, 넘기면은, 예제 2번. 자, 예제 2번도 두근이 1하고 5일 때, 여기서 2차 방정식, 요 녀석의 두근의 합을 구하시오 했어. 자, 그러니까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라고만 나타내고, 알파, 베타 이렇게 외우지 마. 알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만약에 이렇게 배웠다면 예전에 그렇게 배웠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한글로 해야 돼.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왜냐면은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보장이 없잖아. 알파 제곱일 수도 있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일 수도 있고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일 수도 있고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일 수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두 근의 표현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파 베타 절대 이렇게 문자로 외우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두 근이 1하고 5다 이번엔 이렇게 줬잖아.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을 구해보자 바로. 두 근 언급하는 순간 바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알겠니? 자 그래서 1 더하기 5는 6. 그 다음에 곱은 얼마? 1 곱하기 5에서 5. 자 이렇게 미리 구해놓은 다음에 이걸 공식을 사용해서 나타내보자. 공식을 사용하면 얼마?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a가 6이 되고 합. 이제 그 다음에 너분의 너 하면은 그냥 곱이 되는 거지. 얼마? b. 자 이렇게 해서 a 값은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는 5라고 구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바로 뭐에 대입하는 거지. 자,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6 플러스 5니까 얼마야?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나타내고 마이너스 2a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곱했으니까 플러스 12x 그 다음에 플러스 b를 했으니까 얼마나? 플러스 5. 자, 이렇게 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완전히 완성시켰지. 그치? 자, 이렇게 완성시키면 뭐 할 수 있어? 얘를 풀 수가 있는데 풀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왜? 왜 없냐? 두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두근의 합은 뭐야? 너분의 너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인 거 이걸로 계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두근을 직접 계산해서 우리가 두근의 합을 구할 수도 있지만 두근을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근과계수의 관계라고 유용하다고 배우는 거지. 그게 근과계수의 관계의 장점이야. 알겠지? 두근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뭘 구할 수 있다.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효용 가치야. 알겠지? 근과계수의 관계.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10이 하면 마이너스 10인데 자, 이 녀석의 부호를 한 번 바꿔줘야지. 두근의 합을 할 때는 항상 부호를 한 번 바꿔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플러스 12가 바로 두근의 합이다.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10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 잘 되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 두근에 대한 조건이 2차 방정식. 나와 있는 2차 방정식. 2번이 있구나. 1번, 2번 나눠져 놨구나. 쌤이 타이핑할 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2번을 안 하고 왔지? 자, 2번. 노란색 글씨로 쌤이 강조를 해놓은 거야. 노란색 글씨로. 봐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은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중요하다는 거지? 자, 이걸 보는 순간 뭐를 해야 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해놔야 돼. 알겠지? 그래서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그랬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실제로 두근의 합인데 실제인데 이걸 갖다가 공식으로 계산하면 얼마? 너분의 너의 마이너스 붙인 거 얼마? 마이너스 a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곱은 알파 베타인데 실제는 알파 베타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으로 나타내면 너분의 너를 하면 얼마? 3.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 그래서 그러면 마이너스 a가 알파 플러스 베타고 알파 베타가 3이래. 일단 알겠어. 알파 베타 값은 3이다. 알겠어. 자, 근데 2차 방정식이 하나가 더 줬지. a, b 값을 구하는 거일 텐데 여기서 a 값을 바로 구할 수는 없잖아. 알파하고 베타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알파 베타가 아까처럼 1하고 5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바로 알 수 있지만, 그치? 자, 그래서 두 번째도 본다. 두근이 이번엔 얼마?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형태가 알파하고 베타가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두근을 언급했으니까 합과 곱을 구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합은 얼마? 알파 플러스 베타 한 다음에 1 더하기 1 했으니까 얼마? 2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공식으로 나타내면은 너분의 너의 마이너스 붙이는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붙이는 거니까 4 이렇게 붙여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2를 넘겨봐.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2가 되는 거지. 아까 전에 마이너스 a가 알파 플러스 베타라 했잖아. 그치?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했어? 똑같겠지.
그럼 마이너스 a가 2니까 얼마? a는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구해버릴 수가 있지. 됐지? 이런 식으로 하라는 의도야. 자, 그 다음에 곱도 마찬가지로 구해보면은 얘는 반대로 가. 두근의 곱을 공식으로 구하면 b야. 그래서 b인데 b가 실제 두근의 곱이 얼마야?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이잖아. 말 그대로 두근의 곱을 구하는 거지. 그치? 얘를 계산해보면 알파 베타 플러스 얼마야? 알파 플러스 베타 묶어주자. 플러스 마지막 1 이렇게 계산해.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까 전에 얼마나 했어? 얘가 아니라 마이너스 a라고 했으니까 얘한테 마이너스 붙인 거지. 그치? 2야 2 여기 있네 2. 그러면 이 2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아까 전에 얼마? 3이라고 하나 구해놨지? 3 더하기 2 더하기 1 얼마야? 6 이렇게 구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두근의 곱은 6. 그러니까 6이 얼마야? b지. 그래서 b는 6이고 a는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처리하면 된다. 어렵지 않지? 재밌지? 재밌어요. 요거를 지금 뭐 여러 번 하니까 별 재미없겠지만 중요하기도 하니까 다시 한번 배워본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해보고, 진짜 숙제는 그걸로 하면 돼. 선생님이 아까 전에 준 프린트로. 이제 재밌는 문제들이야. 오늘 배운 거 똑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 두근이 2대 3일 때 상수 K 값을 모두 구하죠. 두근의 B가 나와있죠. 두근의 B가 나와있다는 뜻은 우리가 알아서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문자로 놓으라는 소리야. 근데 알파 대 베타가 두근의 B잖아. 두근의 B가 2대 5라는 소리, 2대 3이라는 소리는 베타가 결국에는 얼마? 2분의 3 알파라는 소리야. 맞지? 그러면은 베타를 2분의 3 알파로 나타낼 수 있으면 애초에 미지수의 개수는 적게 쓸수록 좋은 거야. 알겠지? 수학 잘하는 사람이면은 미지수 개수를 많게 쓰면 안 돼. 알겠지? 수학 잘하고 싶으면 미지수를 무조건 줄이는 게 좋으니까 베타를 뭐라고 쓰자? 알파 2분의 3 알파 이렇게 나타내자는 거지, 두근을. 근데 요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뭐야? 2알파 3 알파. 그치? 이걸 우리는 비례상수라고 부르지. 이렇게 나타내도 두근의 비가 2대 3이니까요. 맞지? 자, 그래서 2알파 3알파로 애초에 우리가 보자마자 나타내자. 만약에 두근의 비가 4대 7이다 그러면 4알파 7알파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고, 두근 중에서 한 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그 한 근보다 다른 한 근이 더 1만큼 더 크다. 그렇게 하면 알파 플러스 1 그런 식으로 놓으면 되지. 그치? 그런 식으로 두 근의 관계를 그대로 미지수를 최대한 적게 사용해서 나타내면 된다. 알겠니? 그러면 2알파랑 3알파로 두 근을 놓으면은 2알파랑 3알파에 뭐 하고 싶어? 두 근을 더하고 싶고, 그치? 두 근을 곱하고도 싶잖아. 근데 왜? 두 근을 언급했으니까. 두 근을 언급하는 순간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 합과 곱 99.5% 정도는 다 근과계수의 관계 이용하는 거지. 알겠지? 그 이후에는 안 사용할 수도 있어. 0.5% 정도.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사용하는 거야.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사용해 주니까 뭐가 뭐야? 5알파 얘는 6알파 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5알파는 실제 두 근의 합이니까 두 근의 합을 공식으로 구하면 근데 얼마야? 마이너스 붙이면은 2 곱하기 k 플러스 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실제로 6알파 제곱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공식으로 구해보면 얼마야? 마이너스 20k죠.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20하고 20 미지수 두 개이면서 몇 개의식이 나타났어? 두 개의식이 나타났지. 둘이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돼. 됐지? 그럼 연립을 어떻게 해? 얘를 갖다가 대입법으로 풀면 되지? 얘를 갖다가 어떻게 고쳐줘? 알파를 k에 대한 식으로 고치든 k를 알파에 대한 식으로 고치든 마음대로 하세요. 5로 나눠주시면 5분의 2k 플러스 5니까 자, 얘를 이렇게 계산해주면 5분의 2k 플러스 2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알파를 5분의 2k 플러스 2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알파 자리에다가 뭘 넣어? 얘를 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k 값을 구할 수 있겠지. k 값. 문제에서 k 값 구하라고 했잖아. k 값. 뭐 그냥 머리를 쓰는 거야. k 값을 구해야 되니까 k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알파를 k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넣어주자. 이런 생각이지. 그래서 그러면 6 곱하기 해볼까? 5분의 2k 플러스 2 제곱 마이너스 20k 해가지고 자, 양변 일단 2로 나눠주고 마이너스 10k 그 다음 양변 3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계산하면은 3 곱하기 얼마야? 25분의 복잡해 4k 제곱 플러스 2는 4 2짠짠 하면 얼마? 5분의 8k 되죠. 자, 그 다음에 4는 마이너스 5k다. 되겠지? 문적제 여기서 굳이 하는 이유는 계산이 좀 복잡하잖아. 계산하는 거 한번 보여주려고. 어떻게? 양변에 25 먼저 곱해야겠지. 25. 뭐 틀린 거 있니?
내 머릿속에서 약분을 마음대로 해보라고. 마이너스 10k 땡큐. 이런 거 틀린 거 있을 때 알려줘. 알겠지? 실수를 몇 개 할 수도 있어요. 자, 양변에 25 곱하면 되는 거지. 25를 곱하면은 얘는 그대로 표현이 돼. 4k 제곱. 그 다음에 얘는 5배가 돼. 5배. 얼마? 40k. 그 다음에 얘는 25배가 돼. 얼마야? 100이야. 그치? 자, 이렇게 해가지고 3배 하면 마이너스 10k. 한 다음에 곱하기 25. 하면은 얼마야? 마이너스 250k. 이렇게 되는 거지. 계산이 매우 복잡해. 자, 그 다음에 이제 3배를 해. 3배 하면 얼마? 12k 제곱 플러스 120k. 그 다음에 얘를 바로 왼쪽으로 넘겨버려. 플러스 250k 플러스 100. 300이지.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내고, 자, 계산하면 12k 제곱 플러스 370k 플러스 300. 이렇게 되면서, 자, 양변 2로 나눠주자. 6k 제곱 플러스 150에다가 70이니까 185k. 그제? 185k 플러스 150.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얘 어떻게 되니? 이제 인수분해야지.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 좀 큰 숫자? 얼마로 될까? 15랑씩? 15랑씩 이런 걸로 될 것 같은데. 15랑씩 2K, 3K. 좀 큰 숫자로 해야겠는데. 180이 나오면 6K, K, 여기가 30, 여기가 5면 되겠구나. 그치? 뭐 안 되면 지우면 되는 거고, 그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180이랑 5잖아? 그치? 더하면 185 되겠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6K 플러스 5. 계산이 복잡하지? 이 계산 복잡한 거를 풀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K 값 얼마? 마이너스 6분의 5또는 마이너스 30이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구해달라는 뜻이지. 모두 구하시고 했으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두근의 차가 3이야. 두근의 차가 3. 두근의 차가 3. 두근 언급했다. 두근. 자, 두근 언급했으면 뭐 쓴다? 근거계수의 관계를 쓴다. 자, 근데 두근이 나와 있지 않아. 하지만 두근의 차가 3이라는 건 아니까 하나를 알파라고 두고 하나를 알파 플러스 3이라고 적당히 놔주면 되지, 그지? 뭐 하나를 알파라고 두고 하나를 알파 마이너스 3이라고 놔도 똑같은 거고, 두근의 차가 어쨌든 3인 거고, 그때는 큰 게 알파인 거고, 이때는 알파가 작은 거고,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놔준 다음에 두 개를 뭐해? 더해봐, 곱해도 봐. 자, 이런 식으로 하면 합과 곱이 나타내지는데, 자, 합은 얼마야? A야. 그 다음에 곱은 얼마야? 4야. 자,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은, 자, 요거는 딱히 할 게 없는데, 요거를 보니까 풀 수가 있어. 어떻게? 알파 자리에다가 1 넣으면 되지. 끝. 또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얼마 넣으면 돼? 마이너스 4 넣으면 되지. 끝.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으면 구하시고. 원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거는 야매고. 이거는 사실 야매라기보다는 그냥 머리 좋으면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사실 넘겨가지고 2차 반응식 푸는 거지? 이렇게 풀면 어차피 뭐가 나온다? 1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온다. 그치? 이런 식으로 재밌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중에서 1하고 마이너스 4 둘 중에 뭐 안 되는 거 있니? 없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그러면 A 값 나오겠지. 알파가 1이면 얼마야? A는 두 개로 구해보자. A는 1 넣으면 얼마야? 5지. 자, 그 다음에 알파 값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4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5가 나오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5 두 개 나오네. 그지? 어머나.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아.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벌써 끝이야. 넘어가면 벌써 끝이야. 마지막이야. 4하고 5번. 그지? 4, 5번. 자, 그래서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반응식 작성. 선생님의 말대로 잘 해주면 돼. 선생님 말대로. 우리가 이미 2차 반응식 작성하는 거 배웠잖아. 두근을 알파 베타로 하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거 선행한 거 말고 중학교 방식대로 하면 두근을 알파 베타로 했을 때 이 두근을 넣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1차식 두 개를 작성한 다음에 걔네를 곡볼로 놓고 우변은 0으로 놓으면 되지. 그러면 이게 2차 반응식이야. 그러면 그 상태에서 2차 계수가 A라고 하면 A를 붙여주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했었어 중학교 때. 근데 이것도 이제 귀찮다 이거지. 왜? 이거를 또 전개를 해서 답을 구해야 되잖아. 전개하기가 귀찮아. 그러면 애초에 딱 한 번만 제대로 전개하고 한번 그 상태를 봐봐. x제곱 마이너스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뭐야? 전개하는 거 뭐야? 합법 공식인데 합법 공식을 전개하는 거 뭐야? 여기 있는 게 두근의
뭐가 됐다? 합이 됐고 그 두 분의 합을 붙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지. 그치? 두 분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한번 바꿔. 부호를 한번 바꾼다 생각해도 되고 마이너스 붙인다고 생각해도 되고 알겠지? 그러니까 두 분의 합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놓고 부호를 한번 바꾸고 x를 붙여. 맞지? 그 다음에 뒤에다가 두 분의 뭐를 넣으면 된다? 이거는 외우기 쉽지? 뒤에다가 그냥 두 분의 곱을 넣으면 된다. 우리가 상수항을 이용해서 두 분의 곱을 계산하잖아. 1차항의 개수를 이용해서 두 분의 합을 계산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외우는 건데 선생님 말대로 해. 지금 이 상태지? 지금 이 상태에서 2차항의 개수가 A라 그러면 A를 붙여주기만 하면 되잖아. 그지? 이거 딱히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A를 붙여주기 직전 요 식만 우리가 잘 쓰면 되는 거 아니니? 이것만 쓰면은 이제 2차항 개수 2라 그러면 2 붙이면 되는 거고 이 양변에 곱하면 되는 거고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라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면 되잖아. 그건 쉽잖아. 그러니까 그건 너네 알아서 하시고 이것만 적는 방법을 알려주자면 왼쪽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뭐를 적자? 무조건 x제곱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너네들 보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2차 식을 만들어라. 그런 식으로 하면 무조건 x제곱부터 시작해. 알겠지? 선생님 말대로 해. 그 다음에 합에다가 끝나네. 마이너스를 붙여준 다음에 x. 여기까지만 태클릿으로 외워. 여기까지만 외워준 다음에 뒤에는 솔직히 쉽잖아. 곱 붙이고 0 붙이면 돼. 능력. 그치? 그러니까 맨 앞에는 진짜 외워줘야 돼. 맨 앞에서부터 2차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x제곱부터 시작한다. 요거 해보자. 빠르게 좀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x 플러스 3의 두분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알파 플러스 베타 미리 구하자. 얼마나? 1 두분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구해야지. 알파 베타는 3. 자 이런 식으로 근거계수의 관계로 구해놓은 다음에 이번에는 누구를 근으로 하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분으로 한대. 자 그러면 내가 그 2차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x제곱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x제곱부터 시작하고 무조건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이게 뭐야? 두 분의 합이지. 두 분의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 그 다음에 x 붙이고 두 분의 곱 얼마?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붙이면 돼. 알겠지? 여기다가 능력 붙이는 건 니네 알아서 할 거 아니야. 여기다가 2차항의 개수 몇이라고 하면 알려주니까 여기에다가 곱할 거 아니니. 그치? 이 요식만 너네들이 잘 작성할 수 있으면 그 뒤는 여러분한테 맡기는 거지 선생님이. 알겠지? 자 그래서 두 분의 합 계산해보자. 이거 얼마야?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곱분의 합이지. 곱분의 합. 곱분의 합이니까 곱분의 합 얼마? 3분의 1. 자 그럼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마이너스 3분의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분의 1이니까 알파 베타 3이니까 얼마? 플러스 3분의 1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양변에다가 몇을 곱해야 돼? x제곱의 개수가 마지막에 3이라고 했으니까 양변에다가 3을 곱해주시면 맨 앞에다가 3 곱해주시고 바로 쳐야지. 뒤에다가 곱해야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곱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깔끔하게 완벽한 2차 방정식 형태로 고쳐줄 수 있다. 그치? 그러니까 기초적인 이 형태만 너네들이 적을 수 있습니다. x제곱부터 시작해서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x 붙인 다음에 뒤에는 9 플러스 0 9 플러스 1 플러스 5는 0 요것만 잘 적어주시면 다 된다는 거지. 그치? 다 된다. 여기까지만 하고 발전예제 5번은 다음 시간에 혈액은도 못했네. 발전예제 4번은 다음 시간에 하고 배운 데까지만 풀면 돼. 이거 보자. 이거를 셀이 다 뽑아놔가지고 처음에 여기까지만 하자. 답지는 이미 보내놨어 카톡으로. 나중에 확인해보면 돼. 자 오늘도 고생했고